이제 마이너스를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이 의미는 뭐냐? 4보다 4 더 적은 거죠. 그럼 0이 되겠죠. 수직선상에서 4에서 4 적은 방향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면 수가 적어지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커지는 거죠. 4에서 빼기 4 빼기 5 이러면 이제 4를 빼면 0이죠. 그 하나 더 빼는 거예요. 이건 빼기 5는 빼기 4 빼기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4에서 수직선상으로 5번 가보면 0보다 하나 더 적은 상태가 됩니다. 요 넘버 라인 사실은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네거티브 넘버인데 음수라는 거죠.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데카르트가 그런데 중세 사람들은 마이너스라는 개념 자체를 받아들이지를 못했거든요. 그 수 자체를. 근데 데카르트가 수직선을 놓고서 이런 넘버 라인을 그려놨죠. 그 0보다 하나 작은 마이너스 1, 두 작은 마이너스 1. 거기서 이제 이런 표현을 해주니까 0보다 하나 작은 걸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연산을 하면 된다. 그림으로 그려주니까 그 뒤부터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마이너스 연산을 이해하는 데는 이 넘버 라인 수직선이 굉장히 좋습니다. 눈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3에서 2 작으면 3에서 2 작으면 1이 되겠죠. 근데 3에서 4 작으면 0을 지나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3보다 4 더 작다. 이 표현 자체가 3 마이너스 4라고 읽는 거예요. 그 마이너스 의미는 less than 1보다 더 작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3보다 4 더 작다. 이렇게 요 의미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걸 수직선상에서 가면은 마이너스 1이고 그렇죠?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수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넘버 라인으로 표현하는 거 또는 넘버 라인을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하는 거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120 여기서도 이제 2에서 1 작은 거죠. 2-1하면 1이 되는 거죠. 2-2는 0이 되겠죠. 뭐 아이들이 2-4는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해보게 하는 것이죠. 2-4는 마이너스 2보다 2 더 작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설명을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이걸 자꾸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서 갑자기 단계를 뛰어넘어서 1 마이너스 이제 100을 하면 얼마일까? 마이너스 이제 99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스스로 생각해보고 깨닫게 되고 이런 것도 그러면 마이너스 4죠. 여기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네. 이렇게 스스로 인식해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 가면 이게 n-m이었을 때 n이 n보다 클 때는 그냥 n-m m이 크면은 마이너스를 붙이고 n-n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n-m이 예를 들면 n이 n보다 클 때 뭐 if 이렇게 쓰면 이거는 n-m이고 근데 만약에 이제 m이 크면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n-n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해주는데 굉장히 어리둥절한 겁니다. 아이들이 볼 때는 이런 표현 방식으로 물론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 또 이런 게 처음부터 이해가 되는 아이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하고 인위적인 거죠. 사실 주입한 공식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라는 거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과는 다르게 아이 스스로 이걸 보면서 그 원리를 패턴을 스스로 깨닫는 거는 차원이 다른 거죠. 알려주는 것과 스스로 깨닫는 거는 이런 문제도 이제 4-5는 마이너스 1 되고 5 마이너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쉽게 표현할 텐데 여기에 제가 이제 이렇게 수식을 썼죠. 5 마이너스 7을 0을 지나서 0을 지나도록 해주는 수식을 좀 바꿔주는 것이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으면 아주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이제 수가 굉장히 커졌어요. 10-90 그러면 마이너스 90을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80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80이 되겠죠. 그렇죠? 10에서 10 가면 10이 빠지면 0이 되고 거기서 또 80이 부족한 상태 0보다 작은 상태가 되겠죠. 이거를 언뜻 보면은 쉬워 보이지만 39 빼기 18 해가지고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죠. 근데 익숙치 않으면 이것도 연습이 좀 필요해요. 시간을 좀 줄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좀 들어간다. 그렇게 인식하고 천천히 가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마이너스는 아까 빼고 해서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에서 또 마이너스 3을 가면 빼는 게 더 커지는 거죠. 0에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마이너스는 빼고는. 그래서 이거는 전 했고 또 수직선상에서 나타낼 수 있으면 되고 이게 언어적 의미는 이런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95, 마이너스 100이다.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36이다. 이렇게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게 제가 이 책에다가 써놓은 이유는 이렇게 제시한 이유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고 패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마이너스 시작점이 이제 0보다 작은 상태예요. 온도계로 얘기하면 좀 쉽거든요. 영하 2도에서 3도 더 늘어났어요. 온도가. 아침에 영하 2도였는데 3도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1도가 되겠죠. 마이너스 2에서 시작해서 30 증가하면 1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도 마이너스 1보다 4가 더 크면 수직선상에서 표현할 수 있게끔 해주면 이해가 굉장히 빠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이너스 10에서 90, 마이너스 10에서 10만큼 가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80을 더 가면 되겠다. 근데 요거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덧셈이죠. 사실은 90 빼기 10하고 똑같은 것이죠. 순서를 바꿔도 마이너스의 의미를 알면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어요. 빼기라는 것도 사실은 10 빼기 5라는 거 사실은 10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이제 중학교 때 가면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더하기이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근데 마이너스라는 개념 자연수 안에서는 순서를 바꾸면 안 되지만 마이너스 개념을 이해하면 순서를 바꿀 수도 있다. 이것도 20 빼기 16이나 마이너스 16에서 20이 더 커지는 거나 사실은 상관이 없죠. 결과는 같습니다. 조금 더 마지막까지 해보죠. 이제 섞여 있어요. 마이너스 10에서 2 더 커지면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아이들이 수직선상에서 많이 보면 관찰하면 머릿속으로 그려낼 수가 있어요. 거기서 또 하나가 더 마이너스 줄어들었으니까 마이너스 9가 되는 것이죠. 요거는 우리가 딱 볼 때는 이걸 먼저 하면은 플러스 20 마이너스 20은 0이 되잖아요. 이 요령이 아이들에게는 처음 이런 거를 접하는 아이들에게 있지가 않아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연산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앞에서부터 해도 16에서 20을 더하겠죠. 그러면 36이 되겠죠. 거기서 20을 빼겠죠. 이건 뭐 자연스럽죠. 우리는 지금 굉장히 뭐랄까요, 빨리 결과를 답을 얻어야 되는 시험 문제가 그런 방식으로 아이들의 수학적 재능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걸 보고 16이라고 해라. 근데 이거는 천천히 해도 되거든요. 천천히 중학교 때 해도 되고 사실은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러면 10을 더하면 0이 되는 뭐 이런 것도 이제 여러 개 해보면 능히 아이들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단은 수학관과 덧뺄셈에서는 시간을 좀 더 주고 개념과 원리를 충분하게 자기 스스로 찾아가고 이해하고 그 개념을 좀 튼튼히 하자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풀도록 재촉하지 말고 지금 보면 여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만큼 생각을 여유를 많이 주자 그런 뜻이에요. 5A에서 2A를 빼면 5A에서 2A를 빼면 A가 5개에서 A가 2개를 빼주는 거죠. 그러면 3개가 되면 3A가 되는 것이죠. 문자식이 나와도 이미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 마이너스 7A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7A. 거기서 마이너스 3A. 이건 사실은 언어적으로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7A를 빼고 또 3A를 빼면 마이너스 10A. A를 10번 빼는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아이들을 관찰해보고 가르쳐본 경험에 의하면 자연스럽게 문자식을 이미 덧셈에서 익숙히 접하고 또 마이너스 의 개념을 접하면 이것도 그냥 수에 대한 연산하고 유사하다. 그리고 이 문자, 단위 이거를 그냥 뒤에 적어주면 된다라는 것을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해를 쉽게 합니다. 물론 이제 그게 바로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건 없어요. 차근차근 시간을 두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문제는 중학교 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에 걸려가지고
수식을 정리하지 못하는, 요거를 정리를 못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자꾸 수포자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수학감각 지금 덧별세 편을 잘 초등학교 저학년 때서부터 개념을 착실하게 다져놓으면 뭐 그럴 가능성이 점점 줄지 않을까. 그리고 수학을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보고 즐기게 하지 않을까. 그런 희망, 그런 희망사항을 갖고 동영상 강좌를 마치겠습니다.